것은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음식을 못 참고 폭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고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우리는 도처에 깔려있는 달달하고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이어트의 다짐은 한순간에 또 무너져 버려요. 맛있게 먹지만 먹고 나서 후회하면서 도대체 왜 먹은 거야?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를 반복합니다. 굶기와 폭식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스스로 이제 다이어트도 못하는 의지박약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제 자존감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죠.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이 찌고 나서 여러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자 제 스스로가 제가 살을 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뭐 믹스 커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단 음식, 케이크, 빵, 뭐 야식, 거기다가 술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끊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갱년기까지 이제 겪으면서도 그 23kg를 감량을 하고 피트니스 대회에도 출전을 했었어요. 저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그렇게 감량을 살을 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부터 이제 막 75kg까지 살이 찌거나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었었고, 약간 통통해서 한 60에서 65kg 정도 나가는 몸이었었어요. 원래 제 직업은 공인중개사였고, 빌딩 임대 매매를 전문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시장 재개발을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회사 자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또 제대로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딸하고 둘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이었었는데 생활비가 이제 필요했었거든요. 그래 옷이 좀 많았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옷을 이제 중고나라에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 그 시장 같은 데서 구제 물건 띄는 데서 물건을 띄우다가 이제 팔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제 뭐 집화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옷을 골라다가 좋은 옷만 이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팔게 됐는데 그쯤에 이제 시장 재개발은 좀 주춤하게 됐고 제가 하던 이제 부업은 옷을 파는 일은 나름대로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또 동대문에서 물건을 또 띄어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일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 일이 많잖아요. 앉아서 뭐 밤 12시, 1시까지 야근을 하는 거는 다반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피곤하고 식사도 제때 막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간식이나 달달한 거 그런 걸 그때도 워낙 좋아했었고 야채 과일 같은 경우는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전혀 그런 거는 먹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늘 옆에 이제 먹을 간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과자, 빵, 떡, 초콜릿 뭐 이런 것들 컵라면, 뭐 라면 이런 것들 간편식들 그게 늘 옆에 있었는데 일하다가 피곤하면 중간에 또 먹고 또 일하다가 피곤하면 믹스커피 한 잔 먹고 막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쯤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야근도 많다 보니까 12시, 1시까지 이제 야근을 하고 나면 몸도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곤하고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풀 길이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술이 한 잔씩 생각이 나죠. 술도 워낙 좋아했는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고 이제 밤늦게 그 뭐 치킨이나
뭐 삼겹살, 뭐 족발 막 이런 거에다가 또 술을 먹고, 제가 또 술을 먹으면 이게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술 먹고 안주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나서 또 해장국 먹고 집에 가서 또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뭐 과자 같은 거 막 이렇게 주섬주섬 먹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기가 일쑤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막 좀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부었나? 살이 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청바지를 입으려고 이렇게 입는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중을 재봤더니 뭐 70kg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5kg가 훅 쪘는데, 그리고 나서 70에서 75kg까지 되는 데는 진짜 뭐 한두 달도 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훅 살이 쪘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이 찌니까 아, 정말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바쁜 일상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먹는 게 무서워지니까 이제 막 굶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굶다가 다시 폭식을 반복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아,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다이어트가 있지? 그래서 이제 막 다이어트 찾아보고, 막 그때 뭐 덴마크 다이어트니 뭐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마녀스프도 끓여서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약 막 이런 것들 시중에 파는 것들 그런 것도 먹어보고, 제가 그 당시에 또 일주일 이렇게 막 단식도 해봤었어요. 근데 진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한 이제 75kg까지 찌고 나서 한 5kg가 훅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단식했을 때가 제일 그게 심했어요. 단식 끝나고 나서 뭐 보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짜장면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조금 보식 조금 하다가 바로 다음 날인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냥 몸무게가 다시 그냥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사람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멘붕이 오고 진짜 답답하고 답답하다 못해서 이제 조금 화가 나고 우울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 다이어트 정말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저한테 발생을 했어요.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제 뚱뚱하고 뭐 밉고 그런 제 몸도 이제 제 모습도 싫었지만, 그 당시에 건강이 이제 최악이 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들이 안 좋아졌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소화가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소화제를 늘 이제 달고 살았고, 근데 이제 소화제를 먹다 보니까 너무 이게 소화제를 많이 먹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체할 때마다 바늘로 이제 손을 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바늘로 따니까 잘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원에서 쓰는 그 사열침, 이렇게 탁 하면 따지는 거, 그런 사열침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체할 때마다 손을 따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열 손가락이 맨날 이게 딱쟁이가 빼고 이랬었는데, 거기다가 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밤마다 이제 손발이 저리고 막 밤에 막 쥐가 나가지고 막 비명 지르면서 막 깨고, 거기다가 이제 수시로 오는 그 만성 장염과 변비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지방간.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제 모든 이 건강 상태가 전부 다 이제 최악으로 나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을 빼기는 빼야겠는데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빼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막막하던 차에 제가 어느 날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이 쪘지? 그거를 제가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이 찌는 음식들만 먹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을 또 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막 초코파이를 한 상자씩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마트 가서 장 보면은 다 그런 류예요. 과자, 뭐 이제 초콜릿, 뭐 초코파이, 뭐 빅파이, 뭐 빵,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빵도 굉장히 저 단빵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단팥빵에다가 뭐 그 또 크림 들어간 거, 앙버터 막 이런 거, 그리고 치즈케이크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구나.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 믹스 커피를 5잔씩 마셨는데, 믹스 커피를 한 2잔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그런 군것질거리, 그런 것들을, 제가 밥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런 군것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콜라도 매일 마셨었어요. 코카콜라. 매일 그것도 한 3-4캔씩, 1.5리터는 좀 맛이 없으니까 이제 3-4캔씩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줄이면 살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제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막 이제 한 상자씩 안 먹고, 그리고 일단은 마트에 가서 그렇게 장을 보는 거를 안 했어요. 정 먹고 싶으면 이제 슈퍼 가서 하나씩 사다가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식들에, 안 좋은 음식들에 이제 먹는 횟수를 이제 줄여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야근하고 밤에 늦게 끝나기도 했고, 뭐 휴일에도 제가 휴일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시간도 없고 뭐 이제 운동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출퇴근 거리가 이제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갈 때 30분, 올 때 30분, 이렇게 30분씩 걸렸었는데, 그거를 차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네, 차를 안 타고 출퇴근만 좀 걸어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퇴근을 걸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뭐요, 한 달에 이제 뭐 0.5kg, 1kg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빠져가지고 서서히 이제 살이 빠지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10kg 정도를 뺐어요. 뺐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몸무게가 1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냥 딱 고정이 된 채로 이게 이제 정체기가 왔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뭐 야식이나 뭐 이제 음식들을 줄이고, 술도 뭐 7번 먹던 걸 3번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이제 어느 날 또 입이 터지면 이제 폭식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굉장히 심각한 정체기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그냥 건강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고, 그리고 뭐 외모도 보기에 그렇게 뭐 안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다이어트를 끝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쯤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어 다시 이제 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진짜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 그 음식량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먹는 양이 너무 적어지고 이제 근육량도 적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초대사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먹는 족족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었던 거죠. 그때는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몰랐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했죠.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60kg 미만까지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지인이 이제 PT를 좀 받아봐라. 운동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단도 이제 트레이너들이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다이어트를 건강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헬스장을 등록을 하고 PT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살았었으니까 운동도 참 못하기도 못했지만 너무 앉아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몸도 사실은 이제 정상이 아니었죠. 유연성도 굉장히 안 좋았고 나이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배워도 제 몸이 잘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잘 따라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때요? 하기 싫잖아요. 운동이 못하니까 재밌지도 않고 이게 PT 스케줄 잡아놓고도 맨날 이제 뭐 야근한다 그러고 뭐 이래서 못 간다 그러고 막 이제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돈만 날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운동을 계속 유지할 만한 그 동기가 저한테 필요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자꾸 그 고민을 했던 거는 저한테 이제 뭐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할 만한 동기나 뭐 이유, 목적, 목표 이런 게 사실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그 TV를 봤는데 그 피트니스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 피트니스 선수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막연히 이제 피트니스 대회란 데를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일반인도 나갈 수 있는 피트니스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는 목표를 세우면 내가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번 나가보자 저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고 트레이너 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피트니스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레이너 쌤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요? 정말요? 몇 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놀랄만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제 지인들한테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대회 한번 나가볼 거다. 도전을 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트레이너 쌤이 새롭게 식단을 다 짜주는데 닭고양 그거를 100g씩 하루에 4번 먹고 그리고 간식 같은 거는 뭐 방울토마토나 뭐 이제 바나나 정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그간에 했던 다이어트하고는 이제 뭐 차원이 다른 그런 다이어트가 저한테 시작이 된 거죠. 게다가 운동도 정말 싫어하고 정말 못하는데 운동도 하루에 이제 2시간 이상씩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걸 나가겠다는 목표를. 그리고 그걸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과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하고 이제 스튜디오 예약하면 그리고 날짜 잡으면 그때는 그냥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딱 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대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뭐 그런 생각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렇게 그랬던 때가 이제 그렇게 맨날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제가 총 23kg를 감량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첫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첫 대회에서 제가 5위라는 성적으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그 이후에 몸을 만들었으니까 바디 프로필까지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바디 프로필까지 찍고 2016년 그 해를 마무리를 했는데 대회가 끝나고 바디 프로필까지 끝나고 나니까
그간에 이제 막 고생했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강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제 첫 대회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오셨었는데, 글쎄 대견하다, 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첫 대회에 나가고 그 해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거였어요. 일단은 제가 정말 의지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을 뺄 때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없애 나갔고, 그러면서 되게 더디게 살을 뺐고, 마지막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 환경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하나의 대회였죠. 저는 제가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조금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를 안 하고 했는데, 식습관, 생활습관, 뭐 이제 운동습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쉽게 뭐 막 다시 전처럼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음식을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많은 양을 먹지 않고, 그리고 단 음식이나 정크푸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도 이제 그때 어느 정도 벗어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좀 꽤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줄여나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식단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지 않고 요요를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바뀐 거를 어떤 걸 보면은 더 많이 실감을 하냐면,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진짜 저는 참기 힘들었던 음식이 떡볶이였거든요. 떡볶이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는 떡볶이랑 뭐 튀김, 떡볶이 국물 묻혀가지고 튀김 순대 막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 떡볶이를 아예 못 먹으니까 대회 준비하면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트쌤한테 저는 진짜 떡볶이는 너무 참기가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치팅데이 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 딱 하루 떡볶이, 튀김 순대 뭐 오뎅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딱 떡볶이만 1인분 그렇게 이제 먹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떡볶이 먹는 게 너무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중간중간에 떡볶이를 참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 뭐 그냥 참을만 한 거예요. 떡볶이 생각이 나기는 나는데 막 안 먹어도 괜찮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달, 3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떡볶이를 안 먹어도 괜찮은 시기가 오더라고요. 참 알았죠. 야,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식습관도 습관이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대회라는 극단적인 목표가 없었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회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먹던 술, 야식 이제 전부 끊고, 그 하기 싫은 운동 이제 조금씩 계속 해가면서 이제 잘하게 되고, 습관들을 바꾸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커지니까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뭐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 사무실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이제 방송국에 중년 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자가 있다고 저를 추천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청기누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을 해서 이제 물 다이어트 이걸 촬영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노하우들을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계속 방송 촬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이후에 제 직업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또 바뀌게 되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뺐냐, 뭐 몸은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한 그 다이어트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이제 운동도 알려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뭔가 아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 굉장히 보람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40대 후반 이렇게 돼서 이제 트레이너가 되고 피트니스 선수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이게 장애물이 아니구나. 그게 또 힘들고 이제 고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끈기도 많이 길러졌고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제가 얻게 됐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희 다이어트 일대기를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이제 두서없고 지루하게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들어주셔서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는 다이어트 코치 미나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